전국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왜 신용환이냐고요? 네, 박정호 앵커가 잠시 개인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자리를 꿰찬 신용환입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박정호 앵커의 잠시 개인 사정 그 기간에 번갈아 가면서 앵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궂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또 봄바람도 많이 불었고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정말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의 상황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민수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한민수 TV 구독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네. 36,600명인데요. 아, 예.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같이 빌드업을 해서 아니 네. 교수님 뭐 소개가 네. 잠시 안 계시는 박정호 기자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 박정호. 네.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한데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에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저 정치, 한남동 관저 정치에서 누구는 아크로로 가서 사저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종 정치, 관저에서 관종으로 보니까 너무 빨리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안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지난주 저도 그때 본회의장 막 네. 한참 하고 본회의했을 때인데 갑자기 막 문자 왔더라고요. 기자 방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교수님? 네, 네, 네. 그 텔방 자기들 임의로 막 보도방 초대하고 예, 공보방 만들어 가지고 막 초대했죠. 네. 그래서 저 윤어게인 신당 창당하는 기자단 이렇게 방 만들고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바로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5명의 변호인 2명을 불러서 그 김계리 변호사가 네, 개몽됐다는. 예. 뭐가 개몽됩니까? 근데 그 둘 불러서 식사하고 사진 일부러 흘리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벌써부터 안달내고 있구나. 왜냐하면 국힘당 경선 시작하자마자 막 손절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우주선 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잊혀져 가니까. 근데 저러면 저럴수록 더 구차하고 네. 추접스럽게 잊혀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구차하고 추접스럽게 잊혀질까봐 예. 그날 또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날 밤에 아마 그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 뭐 제정신 박히거나 하는 사람들 국힘당에서 얼마나 막 전화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는 하면서 또 치고 빠지기 나름대로 히트앤런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저러면 저럴수록 역사와 국민들의 죄값만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전화 피하고 이런 사람 많아서 더 안달이 나서 나를 잊지 말아요. 좀만 있으면 이제 그 어디죠 서초동 그 집에 누가 가지도 않을 겁니다. 네. 가서 사진 찍히고 밥 먹고 알려지는 게 조만간 이제 그 금기시 되는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좀 머지않았다고 봐요. 원래 옛말에도 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저 조문객이 몰리고 본인이 저기 하면 이 개미새끼 없다 뭐 이런 옛말도 그리고 있듯이 윤석열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죄명이 네.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를 법적 기소했기 공식 때문에. 용어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 검찰 본인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 그 심우정이 있는 네. 이 사람 나중에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심우정 검찰총장 있는 그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네, 네. 때문에 거긴 저는 아무리 지금 뭐 재판 벌써 2번째 열리고 하는데 이 재판정 나와서 궤변이죠. 네. 그런 거 그거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도 다 조목조목 탄핵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죄값과 업보가 쌓일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제 두 번째 할 때 네. 어제는 그 영상 출입해서 처음에 이제 입장에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그 뒤엔 또 많이 졸았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저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출두할 때 공개하지 않았죠. 네. 야, 이게 지하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법정 안에는 아예 공개도 안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제가 판사 다 아시니까 네. 그 재판부는
좀 이상해요. 저희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 우리 민주 시민들이 함께 꼭 지켜봐야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 재판부는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왜 윤석열 앞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특혜가 생깁니까? 구멍이 생기고 오로지 윤석열 앞에 가면 그래요. 또 이전에 이제 탄핵되게 된 김건희 앞에 가면 검사들 그 서세포런 검사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제 출장 조사를 하죠. 근데 당연하게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습니다. 다 출두하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까지 찼나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를 아예 아직도 공개를 못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재판정에 들어선 것도 일전에 이제 이런 국민적 비판과 지적이 커지니까 이제 이번엔 수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 재판부는 뭐 경호상의 문제 이런 얘기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게 지금 윤석열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아크로 비슷한가요? 저도 뭐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 활보를 지하로 활보라고 다닙니다. 이 지판사가 지금 46일 됐습니다. 그 구속 취소라는 사실상 그 뭡니까? 그 말이 석방이지 탈옥시킨 거 아닙니까? 46일째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막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사저 앞에 가서는 끌어안고 그게 경호입니까? 그게 신변 안전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죗값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서 누가 뭐 달걀 던진 일 없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진짜 법원의 불만이 아주 폭증했어요. 뭐냐면 고법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방법원에서 받는 건데 출입자들을 다 일일이 신분증 검사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변호인만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막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재판도 늦었다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걸 지방 변호사에다가 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더더군다나 다 출입증까지 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무슨 테러 위험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 어차피 얼굴 밝히는데 지하로 그 마치 범죄자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로? 그럼요. 지금 보면은 이번 그 12.3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실체가 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제 기득권이었던 카르텔, 참 윤석열 씨가 쓴 표현입니다만은 카르텔, 이 법조, 검찰 카르텔, 그리고 한덕수와 최상목으로 대변되는 이런 모피아가 이제 기재부 출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피아 카르텔. 저는 이 실체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견고하구나. 지금 보십시오. 이런 위중한 내란 사태 전 종시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의 저런 모습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모피아 카르텔 그리고 또 사법적인 검찰의 지금 검찰이 여전히 그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이제 뭐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 실체는 드러나고 거기에 응당한 뭐 처벌들은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느낍니다. 아 카르텔이 이런 것들이 카르텔이구나. 저는 그 카르텔의 정점에 저는 윤석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온갖 죄악과 이런 부패의 카르텔에 또 김건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권력 이익 공동체, 권력 공동체. 근데 지금 댓글에 보면 그 이렇게 합법적 탈옥을 시켜준 지기현 판사 도대체 최초 케이스를 왜 내란 우두머리 친위 쿠데타 당사자에게 최초 케이스를 계속 적용해 주냐라고 해서 지기현 탄핵하라 이런 댓글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나오죠.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나 우리 이런 국민들 것들 목소리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게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그 형사소송법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70년이 이어져 왔는데 단 한 번의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날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이 시간으로만 바뀌고 이렇게 그것도 교묘하게 제가 그날도 대변인 연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심우정은 그날 이 대검 지휘부 회의를 열었을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을까? 시간을 끕니다. 근데 그 시간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카르텔이 있는 부분들이다.
판사나 이런 뭐 탄핵 얘기들 저는 우리 국민들 목소리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경청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이런 것들은 저는 가장 큰 흐름은 좀 답답하시고 하더라도 네.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저는 우리 대선 경선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전 수치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 모두 한 분 한 분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번에 한 표라도 투표해서 우리 후보 누군지 말씀 안 드려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통령을 못 만든다면 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최종 목표는 대선 승리고 우리가 만드는 대통령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검토와 신중함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해 있어서 그냥 에이 뭐 하는 거야 저한테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저희들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세 분 중에 성함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야 뭐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대중연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땡땡 아이, 그럼요. 세분 중에 저 김씨 저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예. 보니까 이제 대등 재판부인데 네. 그 두 분 중에 그 두 분이 이제 양쪽에 배석한 분들이 또 바뀌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젊은 판사분들로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시청자분들의 우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 그런 예. 부분들을 계속 그럼요. 집중적으로 예, 좀 그럼요. 체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 직위원 판사나 그 재판부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번 정말 누가 상상했습니까? 네. 저 그때 국회로 가면서 우리 대표께서 최근에 책도 저서에도 밝혔습니다만 저 역시 죽어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수행비서관한테 죽어도 국회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해낸다. 합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하나하나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탄핵 우리 문영배 지금 네. 퇴임하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 대행께서 주문을 읽지 않습니까?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한 줄이 나오기까지 네. 우리 국민이 만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그때 우리 시민들 제 지역인 강북 그래서 저한테 얘기 뭐 서로 뭐 너무 급하니까 얘기 예.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얘기도 않고 왔었어요. 와가지고 가야 되겠다. 대표님 그 유튜브도 시청도 하시고 뉴스도 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모여서 그 지켜주지 않으셨으면은 네. 그리고 그 과정 하나 있을 때 광화문에 오고 안국동에 가고 한남동 가서 구속해라, 체포해라, 네. 그 파면해라 이 과정들이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길 거라고 4월 생각했습니다. 4일 날 이제 저희는 오마이에서 현장 그 예.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국동 예. 앞에서. 그런데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그 전주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한민수 의원님께서 제가요? 예. 광화문에서 그 마이크를 잡고 5가지 예. 지금 현재 올라가 있던 5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아주 짧고 강렬하게 마이크를 잡고 샤우팅 해주신 그 부분이 예. 아주 큰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 과찬이시고요. 제가 그때 메시지를 하려고 정말 했던 거는 헌재가 혹시라도 헌법재판관들 8분께서 인용했을 때 뭔가 걱정을 하고 있을까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서 윤석열과 국힘당과 극우 세력 전 조무렉이라고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들이 기각했을 때 좀 제가 좀 흥분해서 기각했을 때 이들이 반발하는 거 저는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될 것이다. 찻잔 속에. 근데 지금 보면은 찻잔 속에 뭐 잔물결도 안 돼요. 빛의 속도로 한번 보십시오. 손절하고.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위대한 국민을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각한다고 당신들이 그것 때문에 뭐 인용한다고 반대하는 거 그거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기각하거나 각하를 하면은 저는 경제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국민은 죽어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 저는 믿었습니다. 만장일치 전월치 믿었습니다만 정말 만에 하나 중에
0.001%라도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저는 바로 제가 용산으로 맨 앞장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이 가서 아니 뭐 무도한 놈들이 뭐 발포를 하면 제가 맞아야죠.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저자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삽니까? 네. 그건 끝을 내야죠. 그런 각오로 그럼요. 12.3 내란의 밤에도 이제 담을 넘었고 또 4월 저는 4일까지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안 넘고 왜냐하면 들어가셨어요? 그 열렸어요. 어허. 그 잠시의 순간에 제가 이쪽 소통관 쪽으로 갔는데 왜 열렸나 나중에 보니까 그 서울청장에게 현장 지휘관이 저도 이제 몰려가니까 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가고 하니까 물어봅니다. 그 기록에 나와요. 네. 진술 조서에 어허. 현장 지휘관이 서울청장에 경찰청에 물어봅니다. 자기도 이제 회피하고 싶은 거죠. 네. 국회의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거 막을 명분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서울 경찰청장이 주변에 있던 이제 그 서울청에서도 자기들 뭐 계엄 아닙니까? 네, 내란의 네. 수사이니까 그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합니다. 네, 네. 서울청에 있거든요. 하니까 포고령이 발동되기 전에는 위법입니다. 어허. 그 순간 한 오. 10분 정도 문이 열렸거든요. 5분인가? 제가 그때 들어갔습니다. 제가 담을 못 넘어서가 아니고 넘으려고 역사에. 찾고 다니다가 열려서 네. 제가 우 들어갔고 들어가 제일 먼저 찾은 게 우리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렵게 이제 4월 4일까지 123일 동안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되찾는 노력들을 하셨는데 예. 정작 그 내란 우두머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면서 4월 19일 날 개몽됐다라고 자칭 주장하는 김계리 또 다른 변호사 배모 변호사 등등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단적으로 윤석열 창당합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예, 계속 일단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 첫째는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멤버 그럼요. 구성이 어렵다. 윤 어게인 그 한번 보십시오. 예. 당이라는 게 저도 뭐 저는 민주당이 처음이고 뭐 제 정치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저는 우리 당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제가 어떤 정치적 공경한 처지에 빠진다고 해서 무슨 나가서 뭐 다른 깃발을 들거나 뭐 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네. 않습니다. 보면은 제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당원들, 예. 우리 민주당을 사랑한 지지자들이 저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된 겁니다. 그걸 분명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각해야 돼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만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점에 볼 때 윤 어게인 당, 네. 그 당 출신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트럼프 흉내를 너무 많이 아니 어디 내는 가가지고 것 같아서. 제가 누가 물어보는데 아 정치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 윤 어게인 정당 출신이 이거를 창피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네. 절대 못하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목표가 좀 잘 알다시피 최대의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권하는 겁니다. 정권을 획득하는 건데 그건 윤 어게인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윤석열 아무리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 흉내낸다고 되지도 않고요. 네. 아니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한번 보십시오. 저는 현실적으로 윤 어게인의 창당을 하려면 발기인도 모집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과정을 전 밟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니까 뭐 윤 어게인 내가 우리가 창당하면은 뭐 이런 걸 하지 실제로 윤석열이 깃발 드는 순간 그 깃발에 글쎄요 이번에 밥 먹은 둘도 붙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윤버지라고 써서 사람들이 격앙돼서 그 댓글에 보면 리을자 한자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방송에서 참아 제가 볼 때도 뭐가 하나 빠진 것 같긴 해요. 빠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뭐 누가 누구를 계몽시키는지 참 어이가 없지만 네. 윤석열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 정신이 뭡니까? 윤석열 정신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 쓸어버려. 이게 윤석열 정신은 쓸어버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혹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보다가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저는 이분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화. 사회화 과정을 네. 거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제가 아주 이뻐하는 우리 한 율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율무가 말티프예요. 오. 만 2살 됐습니다. 네. 우리 저기 제 유튜브 한민수 TV를 구독하시면 우리 율무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외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무도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개월, 3개월째 사람은 물면 안 돼. 네. 그 저기 대소변은 어디서 가려 네. 다 하잖아요. 그게 이 공동체에서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규율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대학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했다면 어떻게 이 민주 국가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을 동원해서 총뿌리를 대고 계엄을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따진다면 윤석열 정신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이 사회 사회께서 예. 윤석열 정신 알코올 정신이지 무속 정신이지 하루를 그렇죠. 살더라도님께서 한민수 의원님 응원합니다. 지금 같은 마음 끝까지 그럼요. 이렇게 응원 댓글 주셨습니다. 꼭 알코올 한율무 기업 저기 한민수 TV를 꼭 응원하십시오. 구독하시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신은 없고 저는 이 정권 전 정권이 이제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을 정말 저도 기자를 오래다 보면 꼭 기사를 쓰기서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규정을 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는 좀 전에 우리 애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입이 무속 정권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규정이 안 나와요. 교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모든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국회 연설 때도 이 왕자 써 나올 때 우리가 두 번 보여줍니다. 네. 저 같으면 동네 할머니가 써준다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지우던지 이렇게 맞아요. 감추죠. 이거를 두 번을 보여줘야 아마 효험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보여주고 저는 이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저 사람은 안 된다 명확히 판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됐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이제 정상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회복과 성장을 가져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관저 정치에서 관중 정치라고 이제 말씀 예. 농담드렸는데 최근에 혹시 예. 이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혹시 국힘에서 흘러가는 판이 예. 국힘 경선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미는 예를 들어 마음속이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게 여의치 않네 해서 어떤 경고성 계엄이라고 이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경고성 창당 뭐 이런 걸로 일부러 혹시 데몬스트레이션 그런 데모하는 것도 건 아니에요?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좀 이따 부정선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행태를 보면은 온 우주가 본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본인과 또 본인의 윗선에 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김건희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딱 파면한다 이후로 국힘의 그 태도 전환을 보십시오. 네. 저는 바로 돌릴 거라고 봤거든요. 180도 돌립니다. 서초동에서 예. 저 경찰 경호처가 소음 이런 거 날까봐 주민들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하나도 박근혜 개미새끼 전 없다는 대통령 거죠. 때보다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다 흩어지고 여의도 집회도 없어지고 네.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8명 후보를 보십시오. 저는 김문수 후보도 지금 지지율 빠지거나 물론 한덕수가 밖에 있습니다만 네, 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도 보면은 좀 다른데 자꾸 저기 윤석열 손절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빠지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이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쌍권 중에 네. 쌍권 누군지 아시죠? 네. 쌍권 중에 한 분이 내 이름까지 얘기한 한 그 지도부의 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자기 국힘당의 초선들을 만났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을 만났는데 탄핵되기 전이에요. 네. 한참 전에 그 초선 중에 정말로 그 윤석열은 기각된다. 그리고 각하돼서 복귀한다고 해서 윤이 아니고 그 쌍권 중에 한 권이 네.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초선이 그렇게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다. 진짜 믿어? 진짜 믿는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 저기 인용될 거야. 봤는데. 지도부도 이미 예. 알았다는 거죠. 그게 용산에 보고가 돼 가지고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복귀하면 네. 넌 죽었어. 그래서 한남동 공관에 갔더니 예. 원래 이제 윤이 사람을 성대히 대접하는 건 밥을 먹는 거고 예. 대충 하는 건 차 마시는 건데 차 마시면서 30분 역시 중에 우리 교수님 한마디만 하면 다 세요. 30분 중에 25분을 혼자 얘기했다는 그래서 그런 설이 예, 있습니다. 국힘당 지도부도 이거 큰일 났다 인용 안 되면 좀 격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가 나는데 그걸 대행하는 그러면 네. 이제 심판자의 위치로서 지금 며칠 남지 않은 4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선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사이에 있을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그렇습니다. 과정 정도를 네네. 관리해야 되는 내란 우두머리의 대행, 즉 내란 대행 예. 한덕수 지금 총리가
상당한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예. 10시 반에 뭐 한덕수 그 내란 대행을 대통령으로 옹립하자는 뭐 그 이름도 거창하게 줬더라고요. 국민 뭐 추대위원회. 근데 보니까 완전 흑백 텔레비전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잘 안 보이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뒤에부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네, 이제 네. 말씀드리면 거기 무슨 뭐 추대위 뭐 그 많은 그 면면들을 이미 보도를 통해서 또 거기에 올라간 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거 없다 예.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한 아마 분도 있더라고요. 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냥 올려는 사람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계신 분들 뭐 저랑도 이름만 봐도 뭐 제가 기자할 때 취재했던 분도 있고 한데 진짜로 거기에 저는 그 가담을 하신다면은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된 걸로 끝날 겁니다. 네. 그리고 전 그분들 분명히 얘기하는데 본인 한 표밖에 없어요. 네. 그 A 씨, B 씨 있잖아. 본인 한 표에 본인 한 표. 지금 근데 이제 본인도 몸 아프면은 자기 찍어도 못 갑니다. 투표 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딱 그 본인 한 표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혀 그 뭐 어떤 그 파괴력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지금 각 원로라고,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분들 기준으로는 올드 스타겠죠. 예. 올드 스타들이 모여서 블록버스터급 대작을 만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만약 거기 이름 거론된 언론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나마 이 사회에 기여한 게 있다면 네.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그것마저도. 그럼요. 결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는 반동으로 적혀 나올 국민을 배신한 자로 저는 적시될 겁니다.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진짜 사회 언론하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최근에 우리 민주 개혁 이쪽 진영의 진짜 원로분들이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제 경선 전 얘기니까 네.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대표님이 현직 계실 때 그분들이 정말로 회의하고 가지고 우리 쪽에 전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야 뭐 공개되겠죠. 뭐냐면 대표님 신변 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네. 그러면서 예전에 정말 자유당 때부터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 했다가 뭐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신 유명하신 네.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거론하시면서 정말 걱정이 된다.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당신 혼자의 몸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과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신변 안전을 본인부터 정말 철저하게 신경 써라. 이걸 전달을 해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럼요. 이번에 이제 인수위도 없는 기간이라서 집권 이후에야 이제 공적인 어떤 경호라든지 뭐 신변에 대한 이런 보호가 지금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경호를 지금 경찰에서도 일부 나와서 하고 예. 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죠. 네. 그리고 정말 저는 뭐 우리 국민들 정상적인 분은 절대 그렇지 않는데 소수의 극소수의 그 극우 예.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다 무죄가 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대표적 농객도 이제는 대장동도 잘못된 탑일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허상일 거다. 저는 뭐 진작부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대표님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대장동 5,500억 원을 환수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뒤집어 씌워서 제가 대표께 예전에 농담을 한번 그랬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한번 가보지도 않은 성남에 있는 동네를 다 알겠다고. 백현동, 정자동, 예. 뭐 대장동. 아니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냥 이분이 성남시장 때 했던 거 온 걸 다 뒤지는 거예요. 덮어 씌우고 이거를 악마화시킨 거 아닙니까? 네. 뛰어난 정말 지금까지 보기 드문 전례가 없는 뛰어난 행정가를 아주 부패한 행정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고 일부는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신 분들 좀 있어요. 네. 악마화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포연이 거치고 나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저들이 얼마나 던졌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포 쏘면서 자기들끼리 다 자포간 거 아닙니까? 네. 드러날 건데 법적으로 이제 못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이 사회의 언로고 진짜 이 사회에 기여를 하신 분이라면은 지금과 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표한테 쓸데없이 무슨 추대에 이름 올리고 뭐라도 내가 지금 다 끝나가는 판에 뭐 이름 올려서 혹시라도 잘 되면 떡고물 나올까봐 이런 생각 아닙니까? 뭐 개헌 뭐 해서 또 뭐 총리 뭐 이런 거 자리에 그런 대한 거. 생각들은 헛꿈이죠. 네. 그거야말로 헛꿈이고 깨고 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추대를 실제로 해보려는 생각이 있는 그분이 한덕수가 네. 그런 까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서
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그 블루파크에 출연했는데 진행하고 있던 우리 김모 의원님께서 실수로 네. 저를 한덕수 의원님이라고 칭했을 때 제가 경기를 일으켰어요. 저 정말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 이 한가들이 네. 본이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예, 저희 고향 청주. 청주 네, 본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덮기는 다 일가죠. 예. 그리고 덕수 숫자 돌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렬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이름만 들으면 자다가도 깹니다. 그러니까 무척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국민을 배반하고 있기 예. 때문에 하고 한덕수 그렇게 못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설사 무슨 뭐 출마까지 저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떤 부채나 연결된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는 저는 산무 후보라고 그래요. 무자격, 무책임, 무능력. 아, 일단 무자격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심판이잖아요. 엄밀히 그럼요. 보면. 그 저는 어제도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들어봐. 이제 이렇게 반말하는데 죄송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들으십시오. 이제는 결정을 하세요.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 그렇죠. 선거 관리를 할 것인지 네. 네. 대선 관리를 할 것인지 대선에 나올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간독수입니다. 간독수. 지금 그런 상태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오염된 심판이라든지 매수된 있을 수 심판이라면 심판복을 지금 벗겨야 벌써 되는 거죠. 예, 그죠? 관가에서 제가 네. 들은 얘기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통상특위 김현종 단장님 네. 열어가지고 국 정부 측에 강하게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지금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계속 1인 시위 하고 예, 계시죠? 저도 내일 모레 또 갑니다. 네, 저도 네. 목요일 날 가는데 가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측으로부터 실무급이랄지 고위급 중에도 장차관 밑에 네. 급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걱정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에 쓰이면 하고 다니잖아요. 한독수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네. 저는 이거는 뭔가 들어갔어. 본인 스스로도 빌드업을 계속 하고 그거는 있고요. 난옛 뭐 하는 그래서 거 우리 보니까. 박지원 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인도 되게 김건희 거라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공동체라고 뭔가가 말씀하셨죠. 들어가서 이분이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뭔가 쓰였다. 쓰여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는 뭐 될 것처럼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위험하게 보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관세 지금 이번에 그 외신하고 인터뷰하지 네. 않았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네. 맞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백기를 들고 적진으로 그냥 그럼요. 이거는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국익을 지키지 않는 아주 위험한 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거예요. 이대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2+2 네. 24일 날 이제 회담을 해당합니다. 하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 또 큰 내란 양보를 대행을 하거나 잠시 했던 그럼요. 최상목이 또 가 있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 국회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최상목 대행의 이제 부총리 얼굴을 보니까 이건 제 느낌입니다. 네네. 느낌 보니까 지금 최상목이 한덕수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눈빛이-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본인- 저 퍼스널 칼럼 막 하고 그랬는데 본인도 뭐가 들어갔었는데 한덕수가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딱 하면 나타날 때 예. 느낌 이렇게 법사위 와서 탄핵 청문회 하는데 네, 네. 제 느낌이니까 뭐 화내지 마시고 보니까 실망이 있는 거예요. 아하. 뭔가 나도 뭐 용꿈을 꿨는 네. 그래서 이 난갑병이라는 게 참 위험합니다. 제가 난갑병에 걸리면 약도 없고 치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난가가 이제 날 걸까지 갔는데 이제 나 내 단계 전 단계 지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덕수 대행은 제 얘기를 듣는다면 좀 정신 차리시고 네. 마지막 소임은 이제 40여일, 42일 남았습니까? 이 잘 관리해서 다음 차기 정부가 정말로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서류 정리라도 똑바로 해놓으세요. 막 파쇄하지 말고 네. 제대로 된 정리해놓고 차기 정부가 원활하게 인수위도 없는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으셔야 네네. 됩니다. 그래서 무자격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책임, 책임이 없죠. 무능력은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뭐 자기가 아무런 윤석열과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2년 반을 총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 이 경제가 무너지게 민생이 파탄되게 외교가 실패하고 국방에 구멍이 뚫리고 하는데 결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책임이 100이면 이 사람은 99쯤 돼요. 네. 그런데 자기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무슨 국민 후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저는 나오는 순간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여론조사상에 나오잖아요. 그럼요. 나오지 마라 부적절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벌써 저 그게 국민들부터 여론조사상에는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럼요. 네네. 나오는 순간 국민들이 한덕수 너는 안 돼. 그래서 매섭게 하고 무슨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간 국힘당이 제가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써놨더라고요. 김문수 더하기 한덕수는 필승 카드. 그게 네. 그럼 뭐 저 김덕수가 됩니까? 네. 한문수가 됩니까? 필패 카드. 네, 그분들은 1 더하기 1이 2라고 산수만 배우고요. 고등미적분 내지 이런 수학 같은 건 안 하셨나 본데. 수학으로 풀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지금 보니까 네. 그 총리실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 주까지는 일정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예. 다음 주에는 쭉 비워놓은 게 예. 지금 이제 24일부터 2+2 하잖아요. 예. 그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본인이 가서 트럼프랑 그런 얘기들이 지금 관가에서 예. 저도 들었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그 지규현 판사도 그렇고 네네. 우리 국민들이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참 고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정말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일자라는 민주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힘드시더라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감시하고 경고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2+2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좋은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90일까지 그 기간 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왜 서두릅니까? 네. 이렇게까지 외신의 유력지에다가 이런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관세, 비관세 장벽, 방위비 협상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거는 말씀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오로지 자기 사리사욕, 난갑병의 증상 아니고는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저희들이 다 외신도 체크하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자국 내에서도 어떤 큰 지지보다는 또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우선은 무슨 한미 동맹을 등한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은 가장 큰 축이죠. 그 축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다. 네. 그거가 제일 우선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한 다음에 내가 나오면 뭐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할까 이런 사리사욕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건 그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많은 국민들 민주 시민들께서 격앙이 돼서 당장 저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최상목도 탄핵해야 된다, 또는 전체 그 당시 내란에 예. 윤, 김, 묻은 국무위원들 전부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다가 이제 다분히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좋아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참고 있는 건데 어느 분께서 아주 재미난 걸 써주셨어요. 트럼프랑 협상하기 위해서 전용기 탈 거 아니에요. 예. 전용기 타는 순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자격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아, 그때 이제 사표 내기 힘들다 그 얘기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권한이 정지되니까 트럼프랑 가서 협상을 할 자격이 없다 근데 막 저희들이 하면서 아시는 농담을.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데 탄핵을 저희들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의를 하면은 그 사이가 좀 뜹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대로 발의하고 그 순간 모여서 저희들이 바로 탄핵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잖아요. 네. 그 유명한 과방위 아닙니까? 네. 과방위 저희들이 이제 탄핵 들어가면 이동관, 김홍일 다 도망갔습니다. 예 맞아요. 일부러 런던관, 네. 런홍일, 이진숙은 버텼죠. 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고 그거는 뭐 본인이 그걸 토대로 또 무슨 뭐 보수에 뭘 해보겠다고 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탄핵 부분을 왜 검토 안 하겠습니까? 네. 최상목 제가 저기 꿈에도 꾼다니까 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꿈으로 그냥 하고 싶은데 그 이제 과정들의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해야 할 부분들.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민석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탄핵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네. 저희 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 보시면 답답하시죠. 네. 저희들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막 아유 좀 그걸 그렇게 못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여일만 조금만 네, 참으시면 네. 42일. 정말 예.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전투가 다 이기면 또 전쟁도 이기니까요. 네, 네. 근데 전투도 다 중요하고 막 기분도 좋고 이기고 나면 하지만
조금 네.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이렇게 수를 쓰고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쓸 때 최종 목표는 저는 이 전쟁 6월 3일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당장 탄핵해라, 뭐 그 마음을 당장 저희도 뭘 다 해야 알지요. 된다, 마음은 다 이해하는 거고. 그럼요. 그러나 큰 틀에서 예. 전략 전술 측면도 있는 거니까. 3년 전에 저희들이 0.73%로 저 무도한 윤석열에게 24만 7천 표가 됐습니다. 저 정말 그 뒤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낭패감에 자괴감에 빠졌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벌어지면은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이 역사에 국민의 죄를 짓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잘 해서 꼭 6월 3일 날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링 밖에서 예. 마치 이제 심판의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심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지금 링 위로 언제 올라갈까, 옷을 언제 벗을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예. 링 안에 봉숭아 학당이라고도 하고 코미디 빅리그 시즌 뭐라고도 하고 해서 지금 막 아주 저 큰 뭐랄까요, 이게 우프기도 하고 뭐 키높이가 어쨌네, 뭐 그러니까요. 입에 담기 참 남사스러운 이런 싸움이. 보정 속옷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정 속옷이 있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나온 사진에도 보니까 또 이 뭐가 이렇게 어깨랑 보니까 진짜 뭐가 막 그런 걸 좀 얘기했나 이상하더라고요. 보군요. 보니까. 그래서 상대방 어쨌든 지피직이니까 오늘이면 이제 4강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4강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네 명이 네, 네 네. 명이 추려지는 거죠. 네.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저는 이제 그 대변인을 하니까 네. 기자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 밥에 그 나물 잘 봐봐, 저게 무슨 흥행이야. 좀 보면은 우리 기자분들 보실 때도 저거 염증을 느낄 거다. 흥행이 아니고. 근데 벌써 그렇게 해요. 선배기가 맞았다고 저한테. 네, 네. 8명 아니라 저기 80명이 나온다 흥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네.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세 분의 저는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시대 정신. 교수님 말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힘당 사람도 알 거예요. 아마 윤석열도 알 거예요.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그다음에 회복과 성장입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렇죠. 그리고 왜 90% 당원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투표율을 보셔야 돼요. 투표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했으면 더 좋겠어요. 네, 충청에서 57이었고 그럼요. 영남에 영남이 가서 70이 넘어갔죠. 네. 그게 지난 3년 전 대선 저는 그때도 이제 우리 대표님 경선 캠프에 네. 이재명 경선 캠프에 제가 그때 이제 영입 때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치열했지요. 네. 그리고 뭐 상당히 저기 네거티브 공세도 많았죠. 많았죠. 내부적으로. 그럼요. 그때 부울경 영남의 투표율이 60%였어요. 네. 지금 10%가 10%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세 분의 한 분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여론조사 100만 명의 샘플을 뽑았잖아요. 네. 전 그분들도 많이 응할 거라고 뭐 그 숫자를 다 하겠지만은 많이 응하고 열의가 모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거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예요. 그 도구로 이재명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정상적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뭐 또 저쪽 당 국힘당 뭐 대표가 네. 이게 민주주의냐 하길래 제가 한 말씀 드리.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야. 네. 정확히 알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는 미안합니다. 원영세 비대위원장이 마치 뭐 독재 국가 뭐 같다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하던 거 얘기를 생각하는 했죠. 거예요. 야. 자기들은 오더 내리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니까 그런 턱없는 딱 자기들 지적 수준에 맞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국힘당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흥행은 이미 끝났고 네. 저는 자폭대회 같아요. 자폭. 네. 그리고 분당대회.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데 그럼요. 진짜 저 제대로 못 갈 바쁘더라고요. 겁니다. 네. 이제 후보를 뽑든 뭐하든 대선에 이제 패배할 것이고 저들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바로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옵니다. 정확히 그렇죠. 1년 뒤에. 네. 그러면 지금의 국힘당이라는 간판을 들고 선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일부 지역 말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다 저 당은 저는 정광훈 씨 포대가리? 그럼 정광훈 씨 아니, 이제 포대가리 정광훈 또. 씨나 이분들이 뭐 투표 얘기하길래 네, 이제 하길래 저는 이건
국힘당 간판 떨어지는 소리다. 네.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뒤풀이하는 것 같아요. 8명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막 헐뜯고 아니 제가 국힘당의 후보라면 저는 딱 이 카메라 앞에 두고 그냥 신발 벗던지 앞에 나가서 큰절하면서 네. 용서를 해야죠. 구하겠습니다. 네. 용서를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무도하게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대서 파면당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3년 호송세월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지요. 네. 구로구청장 안 내듯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후보까지 나왔는데 철저하게 반성하겠습니다고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뻔뻔하게 모여가지고 지금도 무슨 뭐 계엄은 우리 당 탓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아예 대놓고 그럼요.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탄핵이 여전히 맞지 않다 이런 네.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나와서 아니 왜 우리 대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찍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한 아예 사람 진짜 퍼포먼스 한 사람도 저런 있죠.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기승전 이재명 후보를 이제 비판하고 그래서 조롱하던데 슬로건 잘 정하셨던데 기승전 이재명 비판하니까 지금은 이재명이죠. 기승전 이재명이죠. 저는 좀 바보들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대표는 그냥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유언이라고 8명의 블랙유언이라고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무슨 반 이재명 텐트를 치겠다. 어차피 텐트 쳐지지도 않지만 저는 천막도 안 된다고 봐요. 폴대도 안 되고. 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빅텐트를 치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빅텐트 전체를. 아예 그냥 아예 네, 네. 통째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힘의 전당대회 그리고 각종 공약들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보면서 한쪽은 정말 흑백 텔레비전 네. 전부 과거 회기 남의 뒷다리 잡는 거 허리춤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 요 모습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난타전만 벌이는 거 요 모습만 보다가 민주당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예. 격려하고 네거티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제가 현장에서도 보고 하니까 예. 12분씩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거의 다 미래 비전, 청사진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고 그래서 완전한 흑백 텔레비전과 이건 칼라 텔레비전이 아니라 AI 로보틱스의 미래가 보이는 너무나 확연히 대비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전 토론회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네. 다른 후보님한테 본인 시간까지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진짜 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예. 저는 저분처럼 뛰어난 분 못 봤어요. 이게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근데 할 말도 많으실 텐데도 얘기하라고 시간 주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들은 그래서 수준이 했는데. AI 모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챗 GPT도 씁니다. 뭐 이런 그래서 거죠. 저는 그 국힘당에 또 뭐 그 4명의 4강이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네, 네 명이 한번 껴보겠다고 그 하는 후보 중에 하나가 지금은 체제 전쟁이다. 네. 이념 전쟁. 저는 그런 분들은 다음에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로 다음 때 국회도 그렇고 이제 대선 이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진짜로 질문 정치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체제 전쟁 할 정도의 좀 뭐 개인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내적인 충만 또는 논리 또 순수함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체제 전쟁을 하려면 본인들부터 순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수라면서요. 그럼요. 그럼 보수가 말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나면서 노블리스 해야죠. 오블리제 예.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하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성찰 반성으로부터 오는 어떤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 뭐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없죠. 얼굴과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네. 불러 모아서 이제 선거 언제 끝나고 한번 나면은 무제한 백지 할 일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좋아요. 부르시든지 해서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뭐 수강료는 받지 마시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 저는 아니라 저 무제한 백지 우리 한민수 의원님하고 저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5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살아온 걸 저도 뭐 기자하면서도 봤고 언제 한번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저는 저기 나오신 분들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로지 사리 사욕. 전 적어도 이 선출직 공직자를 하겠다는 분들 하는 분들은 왜 개인 욕심이 없겠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네.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타심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그런 게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에 계시는 분은 그런 분들을 거의 제가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저는 12월 3일 이후로 우리 지역 강북만 가더라도 우리 강북을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문 닫은 그 식당과 가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는 대표님을 경선 때부터 지난 대선 경선부터 쭉 몇 년간 4년 가까이 뵙는데 정말 가장 중심에 국민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용주의자의 면모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항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거다. 저도 네. 제가 벤치마킹했어요. 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억강부약이고요. 네. 어려운 분들을 부축해 주는 거고 강한 자들은 억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무한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보십시오.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왕적 권력을 쓰다 그것 또한 모자르다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군정을 실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친위 쿠데타로. 그래서 우리 유대한 국민이 막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국힘당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네네. 슈퍼챗을 주셨는데 가을이야님께서 슈퍼챗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도 한다님께서 신용환 의원합니다. 앵커로 잘 어울립니다. 역시 제가 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어떡하죠? 미리 준비해서 네, 박정호 기자님. 과방이시잖아요. 근데 예. 난데없이 이 네. 국힘 후보들이 핵무장에 대한 걸 중구난방으로 그야말로 뭐 자체 핵무장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얘기한 어떤 재배치 이런 수준보다 훨씬 강한 발언들을 계속 황당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위험한 발언들을 네. 하고 이게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진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나 국제사회에서 갖는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한미 동맹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의 우리가 NPT 체제를 탈퇴하면서 핵을 무장한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교수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하면 바보죠. 바보. 그럼 일부러 스트롱맨 뭐 이런 바보고 거를 보여주기 그렇게 위해서 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떤 그런 뭐 안보 불안 심리랄지 뭐 극우적 지지 이런 걸 위해서 그걸 본인 생각과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네. 거짓된 자입니다. 사기꾼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대다수가 진짜로 그걸 믿고 있다면 그건 바보들인 거고 그건 정치할 자격도 없고 또 겉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사리사욕 때문에 표를 위해서 그러면 그건 거짓말, 그건 사기꾼이니까 그것도 정치하면 안 되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과방위에서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민감 국가가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덕수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본인이 주미대사도 했고 통상 전문가고 미국 통이고 그거 해제시켰어야죠. 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선입니까? 실제로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 1월 달에 언론 보도통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여전히 국민 앞에 머리를 들고 다닙니까? 사죄를 하고 42일 뒤에 조용하게 물러나고 내란 종식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겠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성하면서 네. 민간 국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질의하려고 조사도 우리 보좌진들이 해보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요. 계엄 전까지 23년도겠죠. 23년도, 23 제가 연도는 헷갈리는데 100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연구소, 예. 9개 연구소, 아주 중요한 연구소예요. 그 과학기술 정통 과기부 내에 예. 과기부만 따진 겁니다. 다른 산자부랑 빼고 거기에서 100건의 방문이 있었어요. 9개 연구소를 중요하게 협력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간기과로 발효되면서 45일 전에 사전에 내가 누구를 우리 신 교수님을 만나러 온다 한민수가 미리 45일 전에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원조회 해야 되고 지난 10년간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 적어내야 되고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무능하고 나쁜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겉으로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관련된 그 관계자들의 발언들을 제가 다 정리했는데 쭉 들어보면은 우리의 핵무장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전에 있었던 그 주요 인사들 국힘당의 인사들 크게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핵무장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죠. 네. 이건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 다 아시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핵을 뭐 우라늄 농축하는 부분들 다 하려고 하면은 당장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NPT 탈퇴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했던 것처럼 한국을 제재를 하게 됩니다. 동맹국이. 네. 그러면 우리나라 해외 자본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저렇게 그냥 그 알량한 표를 얻겠다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의원님 지금 속보처럼 하나 나온 속보가 게 있어서 났습니까? 하나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이제 탄핵 예. 탄핵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했는데 헌재발 탄핵 줄 기각에도 탄핵 강화하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한다라고 해서 지금 단독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하도 그 내란 세력들, 내란의 잔당들이 하도 황당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탄핵 굉장히 강화해서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평소에 그렇게 과격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옛날에 같이 이제 일을 해봤던 경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감출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전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번에 탄핵 강화법 해서 간단히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민영배 등 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탄핵 의결 전에 이제 사퇴 금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게 있고 예. 정부 고위직이 의도적으로 공백을 야기하기 위해서 탄핵을 정략적으로 오남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탄핵한다 이런 법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황당한 게 있는데 권성동 지금 원대가 국힘의 원대가 이재명 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상법 개정 정략적인 겁니까? 어제 아마 우리 대표께서 후보죠. 네, 이거 제 입에 붙어가지고 이재명 경선 후보가 어제 이제 그 주식 시장 우리 활성화 코스피 5천 시대 저는 충분히 만드실 역량과 만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 네. 1,400만입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법 개정안이 을 재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가 그걸 또 비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제 기사는 네.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네. 한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 이번에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쓰고 예. 이번에 197표인가 저희 아슬아슬하게 또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재추진해야죠. 네. 정권 바뀌면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네네. 당연히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도 있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게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통과를 시켜야 되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또 묻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3법 얘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상법 개정. 한동훈 대표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 이분 아직 그만 안 뒀죠. 그렇죠.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해서 지금 아니 뭐, 열심히 하는. 아니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 진짜 뭐 이게 결기도 없습니까? 네. 사표 냈으면 그만둬야지 왜 또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분도 그렇게 뭐 직을 걸겠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이 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처리가 돼야 되고 아마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저런 지금의 말씀드릴 메시지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자료를 가져와서 그럴지 몰라도 엊그제 나온 그 저기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그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도 하고 대선도 봤습니다만 이 다자구도에서 한 후보가 정말 그래프가 우뚝 솟았잖아요. 50% 맞습니다. 넘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네네.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거 왜 나오겠습니까? 네. 그게 그냥 민주당 지지층만 모여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원만 모여서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란 세력을 조기에
척결하고 미래로 가달라라고 그렇죠. 하는 목소리겠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기대에는 우리의 삶을 낫게 해주실 분이다. 낫게 할 거다. 그리고 정말 회복과 성장을 가져올 대통령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가 오고요. 저는 국힘당에서 저런 식의 좀 바보들 같아. 네. 가만히나 있기나 하든지 계속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속력이 다 되다 모르겠다. 우리 K 엔비디아 네. 얘기하니까 본인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럴 텐데 K 엔비디아 하니까 그냥 K 엔비디아 다 퍼졌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전에 그 미국의 학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지 레이코프인가요?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네. 마 했는데 참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안타까워서 이제 마지막 저 질문 드리는데 정말 뭐 평상시처럼 정책 선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이런지라 정책에 많은 관심들이 좀 덜하고 예. 근데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번에 이제 워낙 2년여 예. 동안을 막 완전히 헤집어 놓는 바람에 또 그 황당하게 해놓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원점으로 그럼요. 오고 예. 그 피해는 곳을 안에 국민들이 받고 또 의대생 포함해서 의료인들도 또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주목해서 봤는데 향후 민주당 전당대 포인트 관전 포인트랑 어떤 뭐 핵심적으로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정책 같은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전 포인트는 저는 일단 많은 우리 당원들이 순회가 두 번 남았거든요. 네, 이제 호남권하고 호남과 수도권, 제주, 강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70%가 아니고 당원 90%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투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50만 나눠서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간절함이 모이는 경우도 현장에서 역대 대선 중에 보니까 정말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개개인이 이렇게 예, 표출하는 게 예. 이제 기존에 당황, 황당, 분노 이런 걸 지나서 이제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간절함들이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북을 우리 당원들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안 빼고 제가 강화문에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우리 깃발 들고 행진 다 하고 했는데 정말 나중에는 막 처음 보신 분도 오시고 자발적으로 다 모이시는데 그분들 보면 제가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고 느끼는 게 정말 간절하구나. 네. 내가 더욱더 간절해야 되겠다. 네. 정말 간절하게 정권 교체 이뤄내고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어려운 고비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저를 네. 지켜주시고 우리 대표를 지켜주셨어요. 네. 정말 고비 때마다 체포를 관저에 숨어가지고 막고 할 때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이셔가지고 네. 밤을 새우면서 그 추위에 그 열기로 그 힘으로 체포를 만들어내고 구속도 시키고 그 다음에 헌재가 빨리 결정을 안 낼 때는 다시 모이시잖아요. 구속 취소됐을 때 그 황당함과 그 충격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 모이셨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잠시 우리가 일상을 돌아갔더니 이자들이 다 모이셨어요. 네. 야,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42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같이 해서 우리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정말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의와 네. 성원을 모아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양날개가 그 중에 한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개미를 한 줄로 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 목표 지점을 나아가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제대로 줄 세워서 함께 미래로 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선봉에서 우리 한민수 의원님이 잘 중심 잡고 미래로 전진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한민수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